자네 왔는가? 비도 오는데 오느라 고생했어. 거기 젖은 옷 좀 털고 앉아보게. 늙은이 혼자 사는 방이라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지. 역겨워도 조금만 참게나. 코는 막아도 좋지만 귀는 열어둬야 해. 오늘 자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이 방구석의 곰팡내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내 평생을 집어삼킨 피비린내 나는 죄악의 기록이니까 말이야. 내 모든 것을 걸고 저주했고 또 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해버린 끔찍한 모순덩어리 같은 이야기지. 비가 내리는 날이면 온몸이 쑤셔 견딜 수가 없어. 뼈마디가 아픈 게 아니야. 젖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 젖도 다 말라 비틀어져 껍데기만 남은 이 쭈글쭈글한 가슴팍에서 아직도 뜨거운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만 같단 말일세. 자네는 젖이 돌아본 적 있는가? 차오르는 젖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가장 잔인한 독이었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그놈의 외놈들이 판을 치던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그때 경성 바닥이 어땠는지 자네 같은 젊은이는 상상조차 못할 거야. 저기 남촌, 그러니까 지금의 명동 바닥에는 소위 모던보이니 모던거리니 하는 것들이 양장을 빼입고 뻔질나게 쏘다녔지. 유성기 소리가 밤새 흘러나오고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고 거기는 아주 딴 세상이었어. 화려한 불빛 아래서는 식민지의 서름조차 낭만으로 포장되던 시절이었으니까. 하지만 우리 같은 밑바닥 인생들은 짐승만도 못하게 살았어. 자네, 토막집이라고 들어는 봤나? 그건 집도 아니야. 청계천변이나 다리 밑 산비탈의 땅을 개처럼 파내고 위에는 썩어가는 거적대기 몇 장 덮어놓은 구리집. 비가 오면 똥물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겨울이면 그 흙바닥이 얼음장 같아서 자고 일어나면 옆집 아이가 얼어 죽어나가는 게 예사였던 생지옥. 내가 바로 그 지옥의 한복판에 살았어. 폐병 걸려 쿨럭거리는 남편이랑 갓 낳은 내 핏덩이 아들 녀석이랑 셋이서 말이야. 그해 겨울은 유독 모질게도 추웠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바람이 살을 애는 칼날 같았거든.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내가 동대문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대추 거짚을 주워 먹던 날이었어. 꽁꽁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집에 돌아와 보니 우리 그 썩어 문드러진 토막집 앞에 웬 시커먼 그림자들이 극실거리더란 말이야.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는지. 일본 순사들이었어. 그놈들이 번들거리는 군화발로 우리 집을 에워싸고 있었지. 긴 칼을 찬 놈 하나가 코를 막으며 고함을 질러댔어. 여기는 대일본 제국의 위생상 불결하니 싹 다 밀어버려. 말이 좋아 철거지. 그건 그냥 사냥이었어. 내 남편이 폐병으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 양반이 튀어나가 그 군화발을 붙잡고 매달렸지. 나리,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우리 아이 젖 먹일 때까지만, 이 겨울 날 때까지만 봐주십시오. 그런데 그놈들 중 대장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나?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은 것처럼 남편을 군화발로 뻥 차버리더군. 퍽 소리와 함께 내 남편은 그 길로 피를 한 바가지 토하고 쓰러졌어.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 놈들이 휘두른 몽둥이에 낡은 기둥이 우지끈 무너져 내리면서 방구석에 뉘어놨던 내 새끼, 내 젖먹이가 그 흙더미에 깔려버렸어. 아가. 내가 미친년처럼 달려들어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어. 손톱이 다 뒤집어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아픔 같은 건 느껴지지도 않았지. 제발 울음소리라도 들려라. 제발 숨만 쉬어라 하지만 손끝에 닿은 건 차갑게 식어버린 살덩어리였어. 꺼냈을 땐
이미 내 새끼 몸이 빳빳하게 굳어 있었지.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로 어미젖 한번 배불리 못 바라보고 그렇게 갔어. 흙투성이가 된 그 조망만한 손이 꼭 쥐고 있던 흙을 죽어서도 놓지 못하고 있더라고. 그 손을 펴주는데 내 심장이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 내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하늘을 원망하고 있을 때 저만치 언덕 위에서는 그 순사 놈들이 껄껄거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 그놈들 뒤로 번쩍거리는 기와집들이 보였지. 우리 집을 부순 그 자리에 문화촌인가 뭔가 하는 외놈들 고급 주택을 짓는다고 했거든. 내 새끼 무덤 위에 저놈들의 호의호식이 올라서는 거야. 그때 그 대장놈 얼굴을 내 눈에 인두로 지지듯 새겨 넣었어. 콧수염을 기르고 비릿하게 웃던 그 얼굴. 고등계 형사 간부라고 했지. 독립운동하는 조선 사람들을 잡아다가 껍질을 벗긴다는 악귀 같은 놈. 내가 그때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어. 내 새끼 죽인 저놈, 내 남편 피 토하게 만든 저놈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저놈의 피를 빨아서라도 내 한을 풀겠다고 말이야.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죽은 내 아들의 원혼이 도운 건지 모르겠어. 며칠 뒤에 인력거꾼한테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 그 고등계 나리 집에 유모를 구한다는 거야. 그 집 마님이란 여자가 아주 시녀성인데 몸매 망가진다고 아이한테 젖을 안 물리려 한다나. 하늘이 내린 기회였지. 내가 찾아갔어. 죽은 내 새끼 생각하며 퉁퉁 불어터진 젖가슴을 부여잡고 그 으리으리한 적산가옥 대문을 두드렸어. 냄새부터가 다르더군. 우리네 토막집에서는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진동했는데 그 집 현관에 들어서니 향긋한 다담이 냄새랑 분 냄새가 코를 찔러. 그 냄새가 어찌나 역겹던지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억지로 삼켰어. 주인놈이 나왔어. 내 남편을 걷어찼던 바로 그 놈이야. 집안에서는 기모노를 입고 점잖은 척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놈 눈빛을 보자마자 알았지. 살인마의 눈이야. 그런데 그놈은 날 못 알아보더군. 하긴 흙바닥에 기어다니던 거지. 계집 얼굴 따위를 그 높으신 나리가 기억이나 하겠어. 젖은 잘 나오는가 하고 묻더군. 내가 고개를 조아리며 그랬지. 예, 나리 차고 넘쳐서 주체가 안 됩니다요. 아이 하나쯤은 장사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시퍼런 칼을 갈았어. 이 젖은 내 죽은 아들의 피다. 내 놈 자식에게 이 원한의 피를 먹여 키우마. 그렇게 그 집 유모가 됐어. 그 집 아들놈 이름은 말 안 하겠네. 그냥 도련님이라고 해두지. 갓 태어난 핏덩이가 포동포동하니 아주 잘생겼더군. 내 새끼는 굶어서 뼈만 남았다가 흙에 깔려 죽었는데 원수의 자식은 비단 이불에 쌓여서 방긋거리고 있어. 순간 그 아이 목을 확 졸라버리고 싶었어. 젖을 물리면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데 아이가 내 젖꼭지를 덥석 물더니 꿀떡꿀떡 삼키는 거야. 따뜻한 온기가 내 품으로 파고드는데 미치겠더군. 죽여야 하는데 이놈은 원수의 씨앗인데 내 젖이 돌기 시작하는 거야. 젖이 돈다는 건 몸이 아이를 원한다는 거야. 내 머리는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내 몸은 이 아이를 살리려고 난리굿을 피우는 거지. 그때 내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스쳤어. 그래, 지금 죽이면 너무 편하게 보내주는 거지. 이 아이를 내가 키우자. 아주 지극정성으로 키워서 겉은 일본 놈이지만 속은 조선의 원한을 품은 괴물로 만들자. 그래서 나중에, 아주 나중에 이 아이 손으로 제 아비를 치게 만들자. 우리네 옛날 이야기에 그런 거 있지 않나?
원수의 자식을 길러 아비를 죽이게 하는 이야기. 그래, 그거야. 자네. 내 이야기가 너무 끔찍한가?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이 늙은이의 한 맺힌 사연이 조금이라도 가슴에 와닿는다면 잠깐만 시간을 내서 내게 힘을 실어주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하네. 자네의 그 손가락 하나가 이 억울한 넋들을 위로해 줄지 누가 알겠나. 아무튼 그날부터 내 복수는 시작됐어. 낮에는 더없이 인자한 유모 노릇을 했지. 마님은 춤바람이 나서 밤마다 댄스홀이니 카페니 쏘다니느라 아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아이는 엄마 냄새보다 내 전 냄새를 더 좋아했지. 밤마다 아이를 재우면서 내가 자장가를 불러줬어. 남들이 들으면 구슬픈 조선 노래지만 그 가사는 저주였어. 자장 우리 아기 무럭무럭 자라거라. 내 뼈는 내 젖으로 만들고 내 살은 내 피로 만들었으니 자라서 큰 칼 가라. 내 아비 목을 베거라. 붉은 피 콸콸 쏟아 내 억울아 씻어주렴. 자장 잘도 잔다. 내 복수의 칼날아. 아무도 못 알아듣게 아주 작게 주문처럼 속삭였지. 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방긋방긋 웃더군.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내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어. 천진난만한 얼굴로 저주를 먹고 자라는 아이.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어.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지. 일본 말보다 내가 가르친 조선말을 더 빨리 배웠어. 주인놈이 퇴근해서 오이, 겐지 하고 부르면 아이는 쭈뼛거리고 도망쳐서 내 치마폭 뒤로 숨었어. 내가 아이 귓가에 대고 속삭였지. 도련님,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고 도련님도 미워한답니다. 저 큰 목소리가 들리세요? 저게 악귀의 소리입니다. 거짓말을 섞어가며 아이 머릿속을 갉아먹었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주인놈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독립운동가를 잡아다가 고문한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거야. 조선놈들은 독해서 손톱을 뽑아도 입을 안 열어. 아주 질긴 놈들이야 하면서 껄껄 웃는데 어린 도련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군. 내가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와 귀를 막아주며 다독였어. 보세요, 도련님. 아버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에요. 도련님은 저런 짐승이 되면 안 됩니다. 도련님 몸속에는 이 유모의 착한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 도련님은 조선 사람의 편이어야 합니다. 아이의 눈에 공포와 증오, 그리고 혼란이 심어지는 게 보였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였어. 도련님이 소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어. 하루는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집에 와서 울먹거리며 묻더군. 유모, 학교에서 조센징은 더러운 거라고 했어. 냄새나고 미개하다고. 유모도 조센징이야? 그럼 유모도 더러워? 가슴이 철렁했지.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정색을 하며 아이 손을 내 가슴에 갖다 댔어. 도련님, 이 유모가 더럽습니까? 도련님이 먹고 자란 이 젖이 더러워요? 도련님 몸을 씻겨주고 재워준 이 손이 더럽습니까? 아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내 품에 안기더군. 아니, 유모는 따뜻해. 엄마, 냄새가 나. 엄마보다 더 좋아. 내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깊고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어.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도련님의 진짜 어머니는 낳아주기만 했지. 도련님을 만든 건 접니다. 도련님의 아버지는 나쁜 짓을 해서 높은 자리에 갔지만 도련님은 달라요. 도련님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사명? 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저 나쁜 아버지를 벌주는 것. 그게 도련님이 태어난 이유입니다. 아이는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만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어. 나는 아이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나, 유모의 나라를 가르친 거지.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0년대 초반, 세상은 더 흉흉해졌어. 집집마다 녹그릇이랑 숟가락까지 다 뺏어가서 총알을 만들던 때였지. 여자들은 몸빼라는 희한한 바지를 입고 공장으로 끌려갔고, 젊은 청년들은 총알바지로 끌려갔어. 주인놈은 강무국장인가 뭔가로 승진을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그만큼 더 많은 조선 사람들의 피를 손에 묻혔어. 그리고 도련님은 중학생이 되었지. 아주 똑똑하고 예민한 청년으로 자랐어.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위태로웠어. 아버지에 대한 혐오, 자신을 둘러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유모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애정, 그 모든 게 뒤섞여 아이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어느 날이었어. 주인놈이 서재에서 부하들을 모아놓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어. 불령선인 독립운동가 명단을 놓고 누구를 잡아서 죽일지 떠들고 있었지. 도련님이 우연히 그걸 듣게 된 거야. 그런데 그 명단 속에 내 먼 친척 조카 이름이 있었어. 내가 몰래 쌀을 퍼다 주며 돕던 아이였지. 도련님이 내 방으로 뛰어들어왔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서 유모, 아버지가 상철이 형을 죽인대. 잡아다가 고문해서 죽일 거래. 나는 짐짓 놀란 척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어. 아이고, 그 착한 것을. 도련님, 어찌합니까? 저 악귀가 또 사람을 죽이는군요. 내 새끼 같은 아이를 죽인다니.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내 통곡 소리에 도련님 눈빛이 달라지더군. 핏발이 서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 십수년간 내가 심어놓은 증오의 씨앗이 드디어 싹을 틔운 거야. 유모, 울지 마. 내가 막을게. 어떻게 막으시렵니까? 저 힘센 악귀를 어린 도련님이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도련님의 옷자락을 잡고 흔들었어. 이참에 끝을 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련님도 저도 다 죽습니다. 도련님, 기억나세요? 제가 불러드렸던 노래 아비를 베어 어미의 한을 풀어달라던 그 노래. 도련님이 나를 쳐다봤어. 그 눈동자가 흔들리다가 이내 차갑게 굳어지더군. 더 이상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어. 사레샤이를 품은 짐승의 눈이었지. 알았어. 내가 끝낼게. 유모를 위해서라면 난 지옥에 가도 좋아. 그날 밤이었어.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던 밤. 주인놈은 거실에서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지. 마님은 친정에 가고 없었어. 집안이 쥐 죽은 듯 고요했어. 도련님이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들고 나오더군. 번개가 번쩍 칠 때 칼날이 서퍼렇게 빛났어. 나는 어둠 속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찔러라. 찔러라. 내 아비의 심장에 칼을 꽂아라. 내 죽은 남편과 내 죽은 아이의 원수를 내 손으로 갚아라. 도련님이 소파에 누운 주인놈 앞에 섰어. 칼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 아버지 아니, 악마. 도련님이 낮게 읊조리더니 칼을 높이 쳐들었어. 그리고 으악 비명과 함께 칼을 내리꽂았어. 푹 하고 살이 뚫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리더군. 주인놈이 하고 눈을 떴지만 이미 늦었어. 도련님은 미친 사람처럼 칼을 찌르고 또 찔렀어.
피가 튀어올라 도련님의 얼굴을, 그 하얀 교복 셔츠를 붉게 물들였지. 죽어. 죽어. 유모를 괴롭히지 마. 조선 사람들을 죽이지 마. 나는 환희에 차서 입을 틀어막았어.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 해냈구나. 드디어 해냈어. 내 토막집을 부수고 내 아들을 죽인 그놈이 제 자식 손에 난도질 당해 죽는구나. 주인놈이 축 늘어졌어. 거실 바닥은 온통 피바다가 됐지. 도련님이 피 묻은 칼을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섰어. 그리고 덜덜 떨며 나를 돌아봤지. 유모나 해냈어. 이제 아무도 우릴 못 괴롭혀. 피범벅이 된 얼굴로 웃는데 그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 내가 다가가서 도련님을 안아줬어. 잘했습니다. 장하십니다. 도련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 녀석이 나를 꼭 끌어안더군. 유모, 나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근데 유모, 냄새 맡으니까 좋다. 어릴 때처럼 자장가 불러줘. 그때였어.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순사들이 들이닥쳤어.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야. 아니면 비명 소리를 들었거나. 꼼짝 마라. 순사들이 총을 겨누고 들어오는데 도련님이 나를 등 뒤로 숨기더군. 건드리지 마. 우리 유모 건드리지 마. 피투성이가 된 제 칼을 다시 집어들고 순사들에게 달려들었어. 녀석의 마지막 발악이었지. 안 돼. 도련님. 탕. 총소리가 고막을 찢었어. 도련님의 몸이 펄쩍 튀어오르더니 허수아비처럼 힘없이 꼬꾸라졌어. 내 눈앞에서 슬로모션처럼 녀석이 바닥으로 쓰러졌어. 가슴에서 붉은 꽃이 피어나더군. 놈의 아비 피와 섞여서 더 진하고 붉은 피가. 아가, 나는 비명을 지르며 녀석에게 기어갔어. 주인놈이 죽었을 땐 그렇게 기뻤는데 도련님이 쓰러지니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 녀석을 품에 안으니 녀석이 피를 토하며 나를 봤어. 어머니, 나 잘했지? 이제 안 아프게 해줘. 어머니. 녀석은 죽는 순간에 나를 어머니라고 불렀어. 나는 그제야 깨달았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원수를 갚겠다고 죄 없는 아이를 악기로 만들고 결국 내 손으로 또다시 자식을 죽인 거야. 첫 번째 아들은 흙더미에 묻어 죽이고 두 번째 아들은 복수의 칼날로 쓰다 죽인 거지. 녀석의 눈동자가 서서히 풀려갔어. 나는 피 묻은 손으로 녀석의 뺨을 어루만지며 마지막으로 그 노래를 불렀어.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하지만 이번엔 저주가 아니었어. 정말로 미치도록 슬픈 끊어질 듯한 애미의 통곡이었지. 내 눈물방울이 녀석의 피 묻은 얼굴 위로 뚝뚝 떨어져서 피를 씻어내더군. 그렇게 다 끝났어. 나는 현장에서 체포됐어. 살인교사죄. 아니, 미친년 취급을 받았지. 감옥에서 매일 벽을 긁으며 그 자장가를 불렀으니까 광복이 되고 풀려났지만 나는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은 여전히 그 피비린내 나는 1940년대의 거실 바닥에 묶여 있어. 자네, 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가? 내가 복수에 성공한 건가? 아니면 내가 제일 큰 벌을 받은 건가? 주인놈은 죽어서 지옥에 갔겠지만 나는 살아서 지옥을 살고 있어. 밤마다 꿈에 두 아이가 나타나 흙투성이가 된 내 친아들과 피투성이가 된 도련님이 손을 잡고 나를 쳐다봐. 그리고 물어봐. 엄마, 왜 그랬어? 아, 저기 오네. 비가 그치니까 아이들이 왔어. 자네,
미안하지만 이제 좀 가주게. 내 아이들 밥 먹일 시간이야. 저질저질 물려야 자장자장 원수의 목을 베거라.